일단 테스트 삼아서 마지막 요 시간은 마이크를 좀 써보고요. 제가 마이크를 문 좀 꽉 닫아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상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그만한 강의실이든 큰 강의실이든 간에 그 울림 소리가 싫어가지고 울림 소리랑 이렇게 애들 뽀시락뽀시락 그 책 넘기거나 뭐하는 그 뽀시락 소리 그런 게 좀 내가 개인적으로 좀 되게 싫어해서 그래서 마이크 쓴다고 했더니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이 치렁치렁은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시작할게요. 자, 어떻게 결과는 좀 괜찮으셔요? 나쁘진 않아? 모르겠어요. 얘를 뒤에다 놓는 게 나으려나? 자, 봅시다. 그래서 연속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미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3단원이에요. 함수의 미분. 미분이라는 거를 정말 대놓고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서 미는 뭐예요? 그 미세동물 미세 현미경 뭐 이런 것처럼 그 작은 엄청나게 작은 그런 것들을 미라고 하고요. 분 나누는 겁니다. 짧게 나누는 것들을 미분이라고 해요. 뭘 짧게 나누는지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 내용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볼 겁니다. 이미 배우신 분들 혹은 대충 감을 잡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분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 점에서의 기울기. 근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기에 앞서서 애당초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 무엇인가요?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이라고 해요. 그죠? 중학교 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떠한 점이 있을 때 요 한 점이 뭐 x1, y1이고 요 다른 점이 뭐 x2, y2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는 x의 증가량, 즉 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를 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거기 때문에 요렇게 쓰지 않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어떠한 함수에 대해서 평균 변화 기울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어떠한 그래프가 있어요. 요렇게럼 생긴 어떠한 그래프에 한 점, 여기 y는 fx라고 한다면 한 점 a, fa부터 다른 점 b, fb까지의 평균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그 요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이라고 했어요. x증가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y증가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를 기울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요 길이 증가량 부분을 x 증가량이라고 하는 애를 다른 말로 증분이라고도 해요. 증분. x 증가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증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증분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기호로 표현할 때 요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약간 삐뚤음한 삼각형 모양인데 이건 도형이 아니라 그리스 기호로서 델타라고 읽는 문자예요. 그래서 x 증가량 대신에 x 증분, 다른 말로 뭐라고? 델타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델타. 여기 증분이, 요만큼의 증분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량을. 요 길이가 얼마? b 빼기 a만큼. 증가량이니까 뭐? 델타 x.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이제 뭐 델타 y, 이렇게 델타 y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델타 x 분의 델타 y. 근데 델타 y라고 표현하지 않고 점을 바꿉니다. b-a라고 하는 애가 델타 x가 된다면, 델타 x라고 한다면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 좌표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a 더하기 델타 x, f a 더하기 델타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더라. 그죠? 그래서 다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도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델타 x 분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요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를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데요. 자, x 증가량분의 증가량, 어떠한 특정한 양분의 양을 비율로서 이야기를 하고 기울기라는 말 대신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평균 기울기예요. 평균 기울기고요. 평균 기울기는, 평균에 대한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기울기라고, 그냥 기울기라고 하지만 평균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평균 변화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받아들이셨을까요? 여기에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기본 정석 저희 몇 페이지야? 43페이지 내용이에요. 43페이지 기본 정석에 나와 있는 그 식 있죠? 델타 x분의 델타 y는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a다. 자, 걔네 계백문 받으셨죠? 계백문 한번 펴보셔요. 계백문 6페이지에 있습니다.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라고요? b-a분의 fb-fa 또는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고. 그죠? 때 평균 변화율은 직선 위에 그래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기 보기 1번보다는 보기 1번이야 뭐 금방 할 테니까 보기 2번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거에서 구간 a와 a부터 a 더하기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래?
6이래. 그러면 이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온다면 돼 있구나. 그럼 어떻게 구해요? 무슨 뜻이야? a 더하기 2 빼기 a에서 a분의 f a 더하기 2 빼기 fa가 6이다 라고 그냥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2. 참 별론데? 빼기 a 제곱 더하기 2a.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a제곱 a제곱 얘를 이제 뭐로 2로 나눠주면 되죠. 계산하시면 a제곱 a제곱 없어지고요. 4a 2a 4a 4a 2a 4a고요.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 분의 2. 즉 2a 더하기 4라고 하는 그 값이 6이래요. a는 얼마? 1이 되겠네요. 귀찮으니까 계산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는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예요? 결국엔 요 두 가지를 계속 이용할 겁니다. 언제까지? 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구할 때까지도 계속 요 식을 기본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오케이, 알겠어. 우리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라고? 기울기라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쓴다고?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럼 그 구간 A, B, 구간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써본다면 여기다 써야겠다.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간다고?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B-A분의 B-FA 또는 델타 X분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에서 Y는 fx의 평균 기울기. 너무 글씨가 난잡하게 쬐까맣게 지저분하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요 두 가지 식을 주의하세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럼 순간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방금 전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금 전에 봤어요. 기울기라는 건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두 점이 필요하다. 두 점에서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분 분의 y 증분이 델타 x 분의 델타 y가 필요하다. 두 점. 델타 x 델타 y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두 점에서 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요 A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 A점에서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야. 이 순간에는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게 궁금한데 방금 전에 문제가 뭐가 생겨? 한 점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극한을 이용해요. 야, 또 극한 나왔다. 극한 나왔다. 뭘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점을 잡아서 바로 옆에 있는 점들을 잡아서 그 점을 까마득히 저 A로 갖다 보낸다면 마치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극한을 이용해요.
뭐라고? 까마득히 A로 보낸다고. 그럼 지금 처음에 B가 여기 있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면 B를 어디로 보낸다고? A로 계속 가깝게 붙여보면 그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바뀌죠. 바뀌다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자, 리미트. 이번엔 뭐가요? B가 점점 A로 가요. 일단은 봐봐. B가 A로 가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B가 A로 가요. 무슨 식에서? B-A에서 FB-FA 가요. 근데 우리 B가 보통 B는 상수로서 쓰지 변수로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 B는 움직이는 점이라고 한다면 B 대신에 뭘 쓰면 좋을까? X로 갈게요. X가 A로 점점 가까워질 때 그럼 뒤에 X로 바꿔주니까 얘도 X로 바꿔주고 여기도 X로 바꿔주면 얘가 무슨 뜻이에요? 점 A에서의 순간 기울기라고 할 수 있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더. 우리 요 구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X증분이요. X증분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노란 글씨. 델타 X라고 한다고 했죠? 고마워요. 자, 델타 X예요. 그럼 X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A 더하기 델타 X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A 대신에 델타 X를 X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요렇게 바뀌어요. 이제 누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X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이 증분이 어디를 향해 가면 돼? 요 간격이 얼마만큼이 되면 돼? 0을 되면 돼. 그치? 0을 향해서 가까워진다면 그게 최대한 붙은 순간 변화율이 될 거야. 즉, 뭐라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 집어넣으면 델타 X분의 Fx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된다. 자, 모양은 다르지만 이 앞에 있는 리미트와 뒤에 있는 리미트 모두 다 뭘 나타내는 거야? 저 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야. 정리해서 옆에서 한번 써볼까요? 순간 변화율. 선생님, 순간 변화율 이름이 너무 길어요. 순간 변화율은 사실은 이름을 잘 쓰지 않고요. 순간 변화율보다 이름이 더 유명한 애를 써요. 배우셨죠? 아시죠? 잘 몰라? 미안해요. 순간 변화율, 5글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얘보다 한 글자 줄여서 4글자로 가장 유명한 이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 이름이 뭐야? 장원근이야. 근데 선생님, 장원근 선생님 하지만 내 친구들은 뭐라 그래? 원근아! 이러겠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어머니는 날 뭐라고 불러? 아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잖아? 그런 것처럼 순간 변화율이라고 읽는 것 말고 이름이 다른 표현이 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를 4글자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얘를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얘를 미분계수라고 하고요. 아싸리 더 줄여서 순간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변화율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냥 정말 그냥 변화율이라고 쓰기도 해요. 거의 안 써요.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지만. 그래서 5글자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변화율 이 모두 다 같은 표현이에요. 뭐죠? 그 점 A에서의 기울기요. 순간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어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 좁은 뭐가 들어가야 돼? 극한 표시 리미트 x 이번에 뭐야?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앞에 빼기 뒤에 분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너무 길어. 아니야. 너무 긴 건 아니고 얘 말고 증분으로 바꿔서 델타 x로 바꿔서 좀 더 유식하게 보이려면 뭘 해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증분 두 점 사이의 간격이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뭐가?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가 뭘 나타낸다고? 미분계수. 뭐라고? 미분계수. 미분계수 하려면 뭘 하는 게 정석이라고요? FM은 뭐야? 저 기울기를 구하는 B-A분의 FB-FA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게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미적분 2를 수능에서는 볼 일이 없겠지만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실 일이 생긴다면 혹은 고등학교 하실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똑같이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미적분 1에서는 뭘 배우시냐면은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을 배워요. 그러면은 미적분 2에서는 뭐 배우게? 너네들이 배웠던 다른 나머지 5개의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을 배워요. 양이 겁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약간 좀 다른 카테고리인데 수열을 리미트를 보내요. 수열과 극한의 콜라보, 수열의 극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합니다. 어쨌든 단어의 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좀 확인해 드렸어요. 여기 뭐라고요? 그 계백문 보시면 15번, 16번 내용이에요.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율 같은 표현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 미분계수를 설명하세요. 그 미분계수 밑에다가 가로치고 순간 변화율 이렇게 쓰시라고요. 네, 됐을까나? 그래서 근데 아직 내가 표현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그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가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그 점에서의 기울기. 그런 건 없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뭐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미분계수. 5글자로 뭐라고? 순간변화율. 6글자로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3글자는 뭐라고? 변화율. 4글자로? 3글자 버려. 여기 꺼져. 필요 없어. 4, 5, 6만 합시다. 4, 미분계수. 5, 순간변화율. 6,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크기가 거기 그 몇 페이지요? 정석 기준으로 44페이지 보시면 밑에 미분계수 순간변화율이라고 나오고 2번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나와 있는 거에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 미분계수를요 우리 한글로 뒤지게 표현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더
기호로서 표현하는 게 풀어서 얘기하면 점 A에서의 미분계수를 뭐라고 불러요? F 프라임 A라고 불러요. 아니요, 미안해요. 자, 뭐라고요? F 프라임 A라고 불러요. 이게 뭐라고? F 프라임 A라고요. 그래서 점 A에서의 순간면허율, 점 A에서의 미분계수,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베이스를 되게 잘 쌓으셔야 돼요. 이 교재에 알파는 극한이고요. 오메가는 미분이에요. 미분만 하면 뭐 적분이야. 뭐 다 하니까. 시작은 극한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요. 왜? 미분을 하기 위해서. 볼게요. 45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대요. 어드바이스 1번, 2번. 앞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a 더하기 델타 x를 x라고 한다면 델타 x는 x 마이너스 a로 하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는 a로 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또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 보기 3번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찬찬히 보여드리고요. 몇 개 하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특강치고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3시간 반씩 수업을 해제끼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막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필요하면 좀 더 하고. 자, 보기 3번.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요. 긴 걸 쓰고 싶어졌어. 첫 번째, 1번의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랍니다. 식 어떻게 쓰라고? 리미트 x가 x로 갈래? 델타 x로 갈래? 한 번씩 골라봐봐. 뭐 할까? 델타 x.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뭐라고? 델타 x 분의 a 더하기 델타 x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요 식이에요. 요 식 그대로 한번 문제에 넣어서 풀어봅시다. 전개 델타 x 분의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델타 x 더하기 마이너스 델타 x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델타 x, 자 다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마이너스 2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x의 제곱. 0분의 0 꼴이죠. 약분 가능하죠. 약분 가능하면 약분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델타 x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0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좀 복잡하게 할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도 똑같이 2번도 자, fx가 이번엔 뭐래?
x 세제곱 더하기 x예요. 그 도함수라고 하는 거를 배우신 분은 이미 이걸 어떻게 하는지 답이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는 정석대로 일단 리미트. 이번에는 x 이용해 볼게요. x가 1로 갈 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x 빼기 1,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fx 마이너스 f1. 계산하시면 x 마이너스 1분의 x 집어넣으면 x 세제곱 더하기 x고요. 뒤에 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요. 2 나오죠. 1 더하기 1이니까 2.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고 얘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4 나옵니다. 약분하고 대입해서 4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오케이? 3번도 마찬가지일걸? 3번도 한번 해볼까? 이번엔 fx가 뭐야? fx가 x분의 1이래. 자, 소율아 뭐로 갈까? x가 좋아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번에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분의 fx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자, x 마이너스 1분의 x분의 1 빼기 1. 뭘 어떻게 할지 순간 고민하지 마시고, 자,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분자에서도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찾아야 되니까 통분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고요.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뭔식에다가 요식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끝. 대입해서 식 정리해서 극한 하라는 대로 하면 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0분의 0꼴이 계속 나온다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4번은 넘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를 통해서 식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놈의 접선의 기울기는 언제나 항상 늘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값일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을까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그것을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미분 가능성. 그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애를 확인할 때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교재에는 안 나오고 교과서 내용에는 없는데요. 결국에는 그 변을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한이라면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응용해서 얘기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계수가 존재,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 없을걸요. 고등학교 상황에서 아마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의 조건은 일단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즉 미분 가능하고 여기 이거 있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모두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는 몇 페이지? 그 46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똑같아요.
어떤 애가 미분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기울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 순간 기울기를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겨먹은 단순한의 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요? 순간 변화율.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건 어때?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는데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FA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애당초 시작을 할 수가 없죠. 또는 아니면은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뉘앙스를 찾아보세요. 똑같이 직선으로 요렇게, 근데 또 요렇게, 요렇게 된다면 이건 미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미분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요 코앞에 있는 애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죠? 얘도 미분이 불가능한 애들이에요. 얘 불가능. 불연속은 기본적으로 미분 불가입니다. 그러면 연속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미분 가능인가요? 아니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할까? 좌미분계수 왼쪽에서 보면은 이 점이 점점 가까워져서 요런 기울기에 가까워질 거야.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 요렇게 생겨먹은 애에 가까워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쉽고 편하게 빠르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미분 가능한 조건은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 값 x는 a에서 연속이고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요. 그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 무슨 모양이요? 꺾였어요. 그죠? 꺾였어요. 쟤는 연속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끊겼어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경우여야 되는 거야? 꺾이거나 끊기면 안 돼요. 직관적으로. 어때? 꺾이거나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안 되니까 연속이어야 되고 꺾이면 안 되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다. 그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고요. 네, 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보통 그냥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벤 다이어그램 보이시죠? 아까 그 모든 수많은 함수들 중에서 연속인 함수, 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그쪽 적다면 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들 중에서도 꺾이지 않은, 뾰족한 게 없는 그런 애들만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끊기지 않고
연속을 아까 되게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 꺾이지 않고, 끊이지 않아요. 끊어져 있지 않고, 그래. 끊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아야, 꺾여 있지 않아야 한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1번부터 한번, 이건 식이 이제 귀찮은 거라서 3-1번, 3-2번, 3-3번, 3-4번 이렇게 4가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가지? 4가지씩이나? 한번 보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A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3-1번 그냥 그대로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간다고? 극한 없이 fx라고 하는 식이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래요. 1번 A부터 B까지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그럼 뭐예요? B 빼기 A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 FB-FA인데요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해 보신다면 B-A 분의 B제곱 더하기 3B 빼기 A제곱 마이너스 3A 좀 더 B 빼기 A 분의 B 빼기 A 곱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3 답은 B 더하기 A 더하기 3 이게 1번 답이 될 겁니다. 2번 평균 변화율이 1이고 B가 A 더하기 2래요. 자, B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 평균 변화율이 1이고 B가 A 더하기 2라고 한다면 A, B의 값을 구하세요. 2A 더하기 5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B는 0인가요? 다음 3번 X는 C에서의 미분계수와 1의 평균 변화율이 같대요. C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C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F C 더하기 델타 X 빼기 FC가 얘랑 똑같대요. 뭐야? 1번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을 때 얘를 B 더하기 A 더하기 3으로 나타내실 수 있대요. 왜 졸린지 알아요? 왜 피곤한지 알아요? 네, 맞아요. 걔가 쉬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저기 그 계백문 중간에 보시면 필기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끄적거리시던가 아니면은 그 개념 그냥 문제집 밑에다가 그냥 번호를 깨작거리시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밑줄이라도 같이 따라 치셔야 손이 움직여요. 덜 주고 걸려요. 나도 피곤해. 나 말하는 거 딱 멈추는 순간 나 여기서 이렇게 헤드뱅잉 하고 있을지도 몰라. 대입해 봅시다. 굉장히 귀찮아요. C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델타 X C 더하기 델타 X 더하기 4에서 빼기 C제곱 더하기 3C 더하기 4를 뺄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요. 자, 정리. C제곱 만나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3C 어딨어? 마이너스 3C 플러스 3C 여기 있다. 4 사라지니까 남은 거 쭉 써주시면 2C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델타 X 남고요. 얘를 델타 X로 나눠주시면 돼요.
짜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2c 더하기 델타 x 더하기 3 얼마라고요? 2c 더하기 3. 얘가 뭐라고요? b 더하기 a 더하기 3. 그래서 c를 a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b 더하기 a. 요렇게럼 표현할 수 있다. 이거 평균값 정리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이 돼요. 그 밑에 있는 노트 보세요. 이건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두 점 사이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그 직선과 평행한, 즉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뭐요? 두 점의 중점에 위치한다. 두 점의 중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노트 읽어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3-2번 되게 3-2번, 3-4번 중요한데. 자, 3-2번 몇 칸, 1번, 3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봐봐. 지금 H, 야, 우리 계속 여태까지 힘들었어. 델타 X라고 하는 거 너무 쓰기 힘들었어. 델타 X, 무려 2번이나 델타 X 2개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태어나기 이전, 아니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기 이전, 아니 우리나라 해방되기 이전부터 요 델타 X 가장 작은 그 작은 어떠한 값을 h라는 미지수로 표현하자라고 이미 암묵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오고 있었대. 그래서 델타 X 대신에 정말 작은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뭐라고? h가 0으로 갈 때 그냥 이렇게 h로 미지수만 바꿔주는 겁니다. 변수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의 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 f'a가 얼마래요? 2래요. 선생님! 이거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랑 요 가운데 있는 값이랑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근데 얘랑 모양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똑같이 맞춰줘야죠. 그러면 이제 누가 요 앞에 있는 이 덩어리가 f'a가 되는 거고 뒤에 3이 곱해진 게 됩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자, 2번도 똑같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제곱 마이너스 fa. 모양이 뭐 다르면 다른가 보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h, 여기다가도 h를 곱해 보신다면 그러면 얘는 이만큼이 뭐가 될 것이고 f'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니까 얘는 얼마예요? 0이에요. 0 곱하기 f'a. 그래서 2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요거까지만 하고 나 그거 저희 중간에 끊기 싫어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f 뒤에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좀 마무리를 하고 쉴게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h가 0으로 갈 때. 무슨 모양이 필요하다고?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가 필요하다고. 빼기 fa가 필요하다고. a 어딨어? fa 어딨어? 빼기 fa 어딨어? 넣어줘야죠. 넣어줘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좀 더 길게 쓸걸. 자, h분의 f a 더하기 3h에다가 빼기 fa가 필요하다니까? 함부로 막 빼면 안 되니까 더하기 fa도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사이에다가 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f a 더하기 h 제곱.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대로 생각해보면 3 곱하고 3 곱해서 시험지 확인해 주시고 4시 15분에 또 있어요. 4시 15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애는 일단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3 곱하시면, 천천히 갈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3h 빼기 fa. 얘는 어떻게 해? fa 뒤에 와야 되는데 어려워하지 마. 마이너스 붙이면 돼.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a 더하기 h 제곱에다가 빼기 fa. 요렇게 바꿔주면 돼. 얼마였지? 3f 프라임 a였죠? 얼마였지? 0이었죠? 답은 얼마? 6. 요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뒤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뒤에 좀 복잡해지더라도 결국엔 뭘 만들어줘야 된다? 저 위에 있는 변수들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모양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까지 좀 해서요. 숙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끊고 지금부터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